외로움의 여러 모양. 겨울이 깊어갈수록 왠지 모를 쓸쓸함도 커져갑니다. 풍성했던 초록빛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앙상한 가로수들을 보고 있으면 온몸의 온기도 같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지요. 추운 날씨 탓에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까요?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춥다는 말만큼이나 외롭다는 말을 더 자주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들 떠나간다는 생각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때만 묻히고 금방 내려놓은 책처럼 제 마음 한구석도 어둡게 때가 탄 것 같았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저라는 책을 펼쳐 보이곤 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진심을 보여주려 했어요.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고 싶었고 속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남들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진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과 행동이 늘 옳지는 않았겠죠.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으나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게 된 사람, 기억에서도 어렴풋하게 희미해진 사람을 생각하면 가끔 허전해집니다. 저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누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마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겠죠. 밤에 혼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과 문득 거리감이 들 때 또는 스스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힘들어도 의지할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없이 외로워집니다. 이렇듯 외로움의 원인이 너무도 다양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약 지금 외롭다면 그보다 더 격하게 외로워질 때야 비로소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이요. 허수경 시인의 에세이 너 없이 걸었다. 이러한 깊은 외로움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 걸어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오랫동안 몸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도시들은 비행기로 10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낯섦을 견뎌내는 길은 걷는 것 말고는 없었다. 걷다가 마침내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한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고 저 혼자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백석 시인도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에 이런 감정을 잘 담아냈는데 여기서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게 그가 가장 기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시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늘로부터 사랑받는 것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시인의 말은 결국 세상 어느 누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도 외로움은 불쑥 찾아와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화의 공감대를 찾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때 외로워지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관계로 인한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죠. SNS 친구는 수백, 수천,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외로울 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외로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고 있다는 위안을 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외로움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에 잘 와닿은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만 외로운 게 아니라 종소리도 그림자도 동물도 자연도 심지어 신마저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꼭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다 다르니 누군가가 겪는 외로움을 위로하려면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과 크기의 외로움이 있고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외로움이 있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로움을 홀로 외롭게 견뎌내야 하죠. 글이 길어서 뒷얘기에서 이어드릴게요. 잠시 후에 봬요. 외로움에
여러 모양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라기보다는 앞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클럽이 테이프 녹음이 10분까지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번거롭게 나눠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게 참 애로사항이 큽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네요. 내용 이어서 소개할게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과 크기의 외로움이 있고 그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외로움이 있고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로움을 홀로 외롭게 견뎌내야 하죠. 누구도 타인의 외로움을 잘 안다고 쉽게 말할 순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 때야 우리는 비로소 섣불리 쉽게 던지는 위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아주 조심스레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당신이 가진 외로움을 부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닥 모를 깊은 수량에 빠져 홀로 내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처럼 외로워하는 이가 있음을, 아니 실은 세상 모든 이들이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걸 언제나 잊지 않기를. 그리하여 그 외로움을 함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기를.